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비가 많이 왔어요. 여러분 사시는 곳도 비가 좀 많이 왔나요? 그래서 더 차분한 하루가 됐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화를 어떻게 그럼 분출하고 사는지 그거에 대한 제 3의 방법이 있대요. 참지도 성내지도 않는 제 3의 길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보통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즉 화를 내거나 참지요. 그런데 화가 일어나면 참느냐 내느냐 두 길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화를 내지도 참지도 않는 제 3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화를 다스리는 법을 알려달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삭히는 편입니다. 말을 하자니 사안이 너무 사소한 것 같고 안 하자니 화가 나요. 화가 날 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속으로 삭히는 것이 나을까요? 화가 난다고 화를 다 내어버리면 상대도 덩달아 화를 내기 때문에 화를 더 확대 생산하게 되니 이 방법은 제일 하수입니다. 반대로 화를 참는 것은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지는 않지만 참으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드니까 이 역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누적되면 화병이 생깁니다. 화병이 생기면 목이 뻣뻣해지고 뒷골이 아프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도 아픕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참고 살았기 때문에 화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신과에서 응급치료 목적으로 오히려 화를 풀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온 화를 계속해서 참기보다는 오히려 적절하게 표출하도록 유도해 치료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화병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고 응급처방이에요. 물이 끓어넘칠 때 찬물을 한 바가지씩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끓는 화는 막을 순 있지만 곧 또다시 끓어넘칩니다. 세상에서 화를 참는 사람은 화를 안 내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행복은 괴롭지는 않는 것인데 화를 참으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화가 일어나는 그 근본을 살펴 알게 되면 아예 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난다는 생각이 들 때 정말 그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가 저런다고 내가 왜 화가 날까? 남편, 아내가 저런다고 내가 왜 괴로울까? 상사가 저런다고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렇게 자기 감정의 근원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화낼 일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화를 돋우는 건 아이도 배우자도 직장 상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내 의견을, 내 취향을,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나고 괴롭고 슬픈 것이죠. 이것을 깊이 관찰해서 화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비로소 어떤 일에도 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감정이란 건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일 뿐이에요. 결국 습관이 나를 끌고 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지난 시절에 내가 뿌린 씨앗이 움튼 것이고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은 또다시 미래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인연을 짓는 겁니다. 물론
순간순간 화가 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꾸 놓치게 돼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화를 억누르는 대신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려는 노력만으로도 어느덧 화를 덜 내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하루에 10번 내던 화를 9번만 내고 9번 내다가 7번 내면 성공한 겁니다. 전에는 화를 움켜쥐고 있으니까 화가 1시간씩 지속되었다면 내가 또 미쳤구나 하고 생각하면 10분 안에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흔히 화난 사람을 미쳤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은 누가 칼을 들고 찌르겠다고 위협하면 도망을 가야 맞는데 불같이 화나 있으면 어떤가요? 옷을 걷어 올리고 배를 들이밀면서 어디 한번 찔러보라고 덤비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화가 일어나도 호흡을 가다듬고 너 또 미치는구나, 너 또 너만 옳다고 성질 부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싯돌이 불꽃을 일으켜도 종이를 갖다 내지 않으면 불꽃은 이내 사라지고 말듯이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상대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내가 놓쳤구나 하고 자각하면 화가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또 화를 내더라도 지속시간이 줄어드는 식으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는 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다 싶으면 거기서 더 나아가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나 부모, 친구나 직장 동료가 화를 내고 욕을 할 때 빙긋이 한번 웃어보세요. 아마 처음에는 열의 9은 잘 안 될 겁니다. 겨우 입으로는 웃더라도 마음은 잘 웃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억지로 한번 웃어보고 내일 다시 웃어보고 모레 또 웃어보세요. 그렇게 상대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가 어떻게 하든 그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3회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방법이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기 전 단계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그렇게 휩쓸리지 않고 감정이 교류되지 않고 자꾸 웃어보고 오늘 안 되더라도 그때 당시 또 웃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제 3회 방법 잘 배웠습니다. 법륜스님의 행복 함께 읽어봤습니다. 비 오는 날 좋은 밤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